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장마 끝에 모처럼 맑은 날씨인데, 굉장히 무더웠죠? 오늘 같은 날 왜 더 무덥게 느껴지는지 아는 학생들은 댓글로 남겨주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생식과 세포 분열 두 번째, 염색체에는 정보가 담겨 있어라고 하는 학습 주제를 가지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염색체라고 하는 게 뭔지 그 특징을 이해하고 염색체 안에 유전자가 들어있는데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염색사라고 하는 개념과 염색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 밑에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쪽에 있는 세포하고 이 세포가 똑같은 양파를 관찰한 세포예요. 그런데 세포가 모양이 다르죠. 이거는 지금 분열 중인 세포고 이거는 지금 분열을 마친 세포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안에 이 굵은 이런 형태의 구조물이 보이질 않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 안에 염색사라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염색사인데 이런 실처럼 되어 있는 요 사자가 이게 실사자예요. 실사자. 실사자를 이렇게 쓰는데 이게 실사자 한자로 요 실처럼 이 안에 이제 들어있는 것이 염색하면 보인다. 그래서 염색사라 그래요. 요것이 이제 세포가 분열할 때는 이렇게 뭉툭한 덩어리로 되는데 이거를 염색체라 그래요. 근데 요 염색사를 좀 확대해서 그려놓은 그림이 바로 이거고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동글동글한 요 물질이 있는데 이게 바로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기다랗게 여기 이제 보면 파란색으로 이걸 단백질을 감고 있는 구조물 이걸 크게 그린 게 바로 이제 이건데 이게 유전 물질이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DNA라고 하는 유전 물질. 여기 보면 유전 물질은 DNA고 이런 거 단백질과 DNA가 뭉쳐서 감겨서 이제 이루어진 실 모양의 구조물이 바로 염색사고 이거는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 바로 이런 염색사로 보이는 거고 세포가 분열할 때는 이런 염색사가 뭉쳐서 이렇게 뭉툭한 염색체가 만들어지는데요. 음, 자, 그럼 염색체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이렇게 뭉툭한 형태의 전자현미경을 관찰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알기 쉽게 나타낸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죠. 이게 세포막이죠, 이건. 그리고 이제 이 안에 핵이 있어요. 그 핵 안에 이렇게 염색체를 그려놓은 거죠. 이 염색체를 좀 이제 확대해서 그려놓으면 이렇게 되는데, 요 염색체가 이제 두 개의 팔로 이렇게 돼 있죠. 두 개의 팔로. 이 팔 하나를 우리가 염색 분체라고 그래요. 염색체는 두 개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염색체가 아까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그림처럼 이런 염색사가 분열할 때 이게 꼬이고 또 꼬이고 또 꼬이고 또 꼬이고 또 꼬이고 그래서 이렇게 뭉툭한 덩어리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염색체죠. 다음은 그러면 이런 염색체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이제 유전 물질을 복제해서 가지고 있어요. 유전 물질을 복제해서 가지고 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자, 요 모세포는 우리가 이제 분열하기 전의 세포고, 딸세포는 분열하고 나서 생긴 두 개의 세포를 우리가 딸세포라 그러죠. 근데 모세포에 유전 물질이 들어있는 것을 지금 모식적으로 이렇게 나타내 놨어요. 어? 그러면 얘들이 분열해서 두 개의 세포에게 자기와 똑같은 유전 물질을 주기 위해서는
자기와 똑같은 유전물질을 이렇게 만들어내요. 어? 완전히 100% 똑같아요. 한 치라도 오차가 있으면 안 되죠. 한 치라도 오차가 있으면 이건 돌연변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똑같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요것은 이제 요렇게 똑같이 만들어내는 걸 우리가 복사라 그러지 않고 복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복제된 두 개의 나선이 하나는 이쪽 팔을 염색체, 하나는 이쪽 팔을, 이게 아까 염색 분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염색체를 이루는 두 개의 염색 분체가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이쪽 팔과 이쪽 팔은 유전적으로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여기가 예를 들어서 파란 눈을 만드는 유전자다. 그러면 여기도 파란 눈을 만드는 유전자죠. 여기가 곱슬머리 유전자다. 그러면 여기도 반드시 곱슬머리 유전자가 와야 돼. 이렇게 100% 완전히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팔이 만들어지고, 얘들이 이제 분열할 때 이게 반으로 이렇게 나뉘어서 양쪽으로 들어가니까 원래 모세포와 딸세포가 완전히 똑같은 100% 똑같은 이런 두 개의 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물질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염색체를 만들 때 원래 거의 2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각각 염색 분체가 돼서 딸세포로 나뉘어 들어간다. 다음에 염색체의 특징 두 번째, 염색체의 수죠. 한 생물이 몸을 구성하는 세포는 모두 염색체 수가 같습니다. 우리 사람은 염색체가 46개인데 이 46개의 염색체는 모두 같아요. 선생님도 46개, 여러분도 46개, 여자도 46개, 남자도 46개 다 똑같습니다. 이게 틀리면 큰일 나죠. 돌연변입니다. 다음에 생물의 종류에 따라 염색체의 수와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사람은 46개라고 그랬는데 개는 염색체가 78개, 고양이 같은 거는 뭐 한 38개, 그 다음에 쥐 같은 거, 쥐는 40개, 이렇게 생물체마다 이렇게 염색체 수가 달라요. 그리고 모양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토끼하고 햄스터가 똑같이 이제 염색체가, 토끼하고 햄스터는 똑같이 염색체가 44개거든요. 그런데 염색체가 이제 모양이, 여기 보면 지금 염색체의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데, 뭐 1번 염색체가 토끼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1번 염색체가 토끼는 이렇게 생겼다면 2번 뭐 토끼, 그 다음에 햄스터는 모양이 뭐 이렇게 크다든지 이렇게 모양이, 숫자는 같아도 이렇게 모양이 다를 수 있어요. 다음에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 1번에 염색체가 왜 2개가 그려져 있고 2번에 2개가 그려져 있고 3번에 2개가 그려져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염색체를 조사해 보면 이렇게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염색체들을 짝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거를 우리는 상동 염색체라 그래요. 이 염색체하고 이 염색체는 모양이 완전히 똑같죠. 이걸 우리는 상동 염색체라 그러는데, 쉽게 여러분들 집에 이제 아버지로부터 또는 어머니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로부터 유전물질이 이제 받고, 엄마로부터 유전물질을 받게 되는데, 사람은 염색체가 아까 46개라 그랬는데, 아버지로부터 이런 게 23가닥이 와요. 엄마로부터 23가닥이 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보면 2개씩이 이렇게 서로 짝을 지어서 길이가 똑같아요. 그것들이 이제 아까 설명했지만 얘가 이제 분열할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 몸에는 이렇게 해서 46개가 있는데 2개씩이 똑같은 DNA가 있는데, 얘가 분열할 때 어떻게 해요? 얘하고 똑같은 걸 복제하고, 얘가 분열할 때 얘가 똑같은 걸 복제해서
얘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런 염색체가 되고 요거 두 개가 또 이런 염색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크기와 모양이 똑같은 게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할 점은 아까 요게 이제 아버지한테서 받은 거고 요게 새로 만든 복제한 거라면 여기가 파란 눈이면 여기도 파란 눈이죠. 근데 엄마가 그러면 여기도 파란 눈이냐? 그렇지 않죠. 엄마가 예를 들어 엄마는 여기 갈색 눈인 유전자를 나한테 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가 갈색 눈이면 여기도 갈색 눈이에요. 어? 그러니까 요건 하나의 염색체고 요 두 개는 상동 염색체인데 하나의 염색체 안에 있는 두 개의 염색 분체는 완전히 똑같지만 상동 염색체의 같은 위치는 어떻게 다르다 그런 얘기죠. 똑같이 눈 색깔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오는 것은 같아요. 똑같이 여기가 눈 색깔이면 여기도 눈 색깔이면 여기도 눈 색깔이고 눈 색깔이죠. 그러나 파란 눈이 올 때 이쪽은 갈색 눈이 올 수도 있다. 자, 이번에는 사람의 염색체수 아까 몇 개라고 그랬어요? 46개라고 그랬는데 2개씩 짝을 짓기 때문에 23쌍이죠. 지금 밑에 사진에 보면 이렇게 사람의 염색체 여성과 남성을 나타나는데 지금 2개씩이 짝을 지어서 여기 한 쌍 해서 전부 다 23쌍인데요. 자, 22번 염색체까지는 남자와 여자가 완전히 동일해요. 그런데 마지막 염색체 짝을 짓지 못하는 두 개의 염색체를 보면 여자의 경우에는 똑같은데 남자의 경우에는 다르죠. 이때 큰 거가 X 염색체고 작은 거가 Y 염색체예요. 그래서 여자는 XX, 남자는 XY라는 염색체를 갖게 되는데 요거는 성에 따라 다르지요. 그래서 이게 바로 성염색체고 나머지를 우리가 상염색체라 그럽니다. 자, 내용 정리하면 상동 염색체 중에서 남녀 모두 모양과 크기가 같은 22쌍의 염색체 뭐라고? 예, 상염색체. 3염색체를 제외한 나머지 한 쌍의 염색체로 남녀의 성을 결정하는 것 성염색체.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가 디딤 수업 내용이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